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이체 김민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파트너십 계약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무실로 점점 좀 많은 분들이 파트너십 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. 써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 쓰면 좋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파트너십 계약서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언가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. 혼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재미없을 수 있어서 오늘은 AI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의뢰인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전 로크시라고 해요. 3년 사귄 애인과 같이 살고 있어요. 모든 걸 함께하며 사실상 부부 같은 사이예요. 근데 솔직히 법적으로는 저희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해서요. 파트너십 계약서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. 계약서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뭔가 달라질까요?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의구심이 드실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동성 부부를 법률혼의 부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파트너십 계약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법률상 부부와 같은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당사자 간의 진실한 의사의 합치로 체결된 계약은 현행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계약의 속성을 활용해서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유용하게 이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 당사자 사이에서 진짜 효력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소송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군요. 다행이네요.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둘 중 한 명이 아플 때예요.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을 못 받거나 중요한 의료 결정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도 계약서에 넣으면 효과가 있나요? 이 부분도 당연히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부분 같아요. 이 내용은 파트너십 계약서 상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후견 계약서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. 저희는 그래서 이 이미 후견 계약서 안에 이 관련한 내용을 넣어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의료법이 원래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인의 경우 부모 등 혈연 가족이더라도 바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. 근데 예외적으로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성년 후견인님이 선임되어야 그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이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는 본인, 배우자, 사촌 이내 친족 등이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는 주로 혈연 가족을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겠죠. 근데 저희가 만약에 임의 후견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다면 이 혈연 가족이 아닌 파트너에게 의료행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놨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계약서 내용 안에 이제 일방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진 경우 즉시 법원에 임의 후견 계약에 따른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그 미리 지정한 사람이 임의 후견인이 되도록 선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다만 또 원칙상으로는 이거를 활용해 봄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당장 수술 등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법원에 임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서 그 결정이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일방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질 것이 예상되는 때에 미리 임의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.
그러니까 그럼에도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파트너십 계약서와 그리고 임의후견 계약서를 병원에 제시해서 설득 강력하게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계약서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씁쓸하네요. 법적 부부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걸. 저희는 헤쳐나갈 절차가 많군요. 그래도 방법이 있는 게 어디냐 싶기도 하고요. 그럼 이런 계약은 공증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? 그냥 저희끼리 서명하면 되는 건지 따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. 이 공증 부분도 그래도 같이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. 근데 이 임의후견 계약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증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의후견 계약만으로는 곧바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에 이 계약서를 토대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곧바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어떤 지위가 부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호 서로 이렇게 뭔가 이 지위성을 부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공증해두는 것까지 저희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희가 같이 살면서 가구도 같이 사고 생활비도 공동으로 관리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헤어지거나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엔 둘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. 서로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을까요?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당연히 궁금하신 부분이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은 파트너십 계약서랑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방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파트너십 계약서 안에는 예를 들면은 평소에 생활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재산에 관한 규정을 넣을 수도 있어요. 법률상 부부한테는 원래 부부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뭐 공유의 성격으로 지금 추정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계약서에 만약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넣는다면 파트너십 관계가 성립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고유 재산과 그리고 각자 명의로 향후 취득하게 될 재산, 이렇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런 모든 재산을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뭔가 이제 두 분의 공유 재산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명의를 하는 것을 합의해 두실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또 좀 더 이제 같이 도와드리는 부분은 또 매년 이런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재산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것 매년 그리고 달라질 수 있고 또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수정하고 싶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 공유재산 목록을 별지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공동으로 수정하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의 귀속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망한 일방의 상속재산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상속재산 중에 상속채무, 뭐 증여세 등 이제 뭐 이런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면 이런 건 이제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하고 이 남은 재산을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뭔가 증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? 이건 이제 증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도 파트너십 계약서 안에 넣어볼 수는 있거든요. 그리고 증여하는 그 방식을 또 유언장으로도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유언은 이제 막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까다로워서 뭐 매년 그걸 수정하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특별히 뭐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 안에 그 내용을 언급하셔가지고 그만큼 강력하게 이게 다른 생존한 일방한테 이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원한다는 그런 표시를 해놓으시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 계약서 안에 어떤 재산 목록 정리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해서
그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해 놓는 방식으로 뭔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사망자의 파트너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. 왜냐면 뭔가 이제 이런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하면 너가 뭔데 돈을 가져갔냐. 상속인들은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상속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소송을 건다던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건적으로 뭔가가 충족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일방의 재산을 미리미리 옮겨 놓을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잖아요. 근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정이 많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좀 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계약서와 유언장으로 재산 증여를 준비할 수 있군요. 솔직히 아직 30대 초반이라 유언이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해요. 그래도 애인이 혼자 남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공증받을 때 동성 커플이란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?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그래서 사무실로 그 공증만 따로 하는지 이런 연락도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공증 업무를 하고 있진 않고요. 이 공증하는 것도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공증하러 가셨다가 오히려 막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질문을 받게 되고 뭐 막 해서 불쾌하신 경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같이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 미리미리 형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챙기고 그리고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저희가 미리 먼저 소통해서 그냥 방문만 공증할 때 그 당사자는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날 방문만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동행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동행도 해주시는군요. 법적 절차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당황스러울 것 같았는데 같이 가주시면 걱정이 덜할 것 같아요. 그럼 전체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서, 임의 후견 계약서, 유언장까지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같이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재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파트너십 계약서만 뭐 먼저 진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. 네, 오늘 상담 감사해요. 법적으로 부부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 방법도 없이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놓였어요. 지금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준비해봐야겠네요. 조만간 파트너랑 다시 올게요.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